일반인들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2억에서 마포에 30평짜리 집을 사고 18억 2천짜리 마포 건물을 매입하는 데까지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렸어요. 제가 여기서 했던 건 뭐냐면요, 동시에 이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하거나 뭐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그 월세의 가치를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월세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있고 그 월세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장님이라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20대 초반, 중반부터 부모님 집을 뭐 사드리고 팔고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그 2008년에 금융위기라고 경제적으로 크게 위기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좀 버티지 못하고 모든 자산들을 좀 매각을, 결국에는 마이너스 2억부터 내 가족과 함께 다시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가 당시에 취미생활로 했던 주얼리를 계속 밖에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차라리 내가 그냥 이걸 도와서 빨리 이 사업을 좀 빨리 일으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투잡, 쓰리잡, 그냥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차라리 개인 회생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개인 회생을 하면서 원금은 다 갚았고, 근데 이자만 좀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 회생이 끝날 무렵에 2억을 다 갚고 저한테 한 1억 정도가 생겨서, 그때부터 제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매출이 아주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워낙에 제가 이 돈을 빨리 갚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아내랑 정말 지출이 거의 한 달에 뭐 3, 40만 원?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 머리를 한 대 빵 때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쌈짓길에서 정말 한 평 정도 남짓한 그런 상가에서 월세를 한 300 정도 내고 있었고요. 매출 연동이라고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에 퍼센트대로 월세를 더 내는 때였어요. 그 쌈짓길이 팔렸다, 850억에 팔렸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어요. 자산운용사가 500억대에 사서 5년 만에 850억에 판 거예요. 그때 완전 현타를 세게 맞았어요. 그래서 당장 했던 게, 내가 낸 월세가 얼마의 가치가 있지? 라고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그 당시에 공방 사무실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쌈짓길에 매장이 하나 있었고 가로수길에 매장이 있었어요. 월세를 한 800만 원 정도 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금리가 한 2, 3% 정도 했었거든요. 따지고 보니까 제가 한 27억에서 30억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 800만 원이라는 돈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처음에 했던 것이, 다시 또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자. 목표를 바로 또 세웁니다. 건물 공부를 한 1년 정도 하면서, 내가 아주 소액으로도 건물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했고요. 구조 자체를, 제가 건물을 매입을 하는데 80%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제 건물에 제 회사, 제 법인이 입주를 하는, 임차를 하는 형태로 해서 보증금 3억에 월세 2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자금이 한 4억 5천 정도 들어간 거고, 그렇게 해서 합정역에서 한 3분 정도, 도보 3분 정도 되는 거리에 18억 2천짜리 건물을, 마포 집을 사고 나서 1, 2년 만에 바로 또 매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18억 2천짜리 건물을 살 때 14억 한 4천 정도를 대출을 받았고요.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제 돈 1억 6천, 그리고 제가 보증금 받았죠. 그 돈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었고, 실제로 제 돈은 1억 6천이었으니까 세금까지 해서 거의 한 10% 언더, 10%가 안 되는 돈으로 이제 매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당시 너무 신세계였던 게 뭐냐면, 제가 2층에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3층에 제 공방 사무실을 넣었고요. 심지어 1층에는 임대까지 줬어요. 실제로 이자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가 밖에 안 됐고, 그리고 1층에서 또 월세를 받았잖아요. 실제로 제가 내는 돈이 400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매장도 하고 하면서 800만 원의 이자를 냈는데, 제가 18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제가 내는 돈이 고작 400이 안 됐어요. 너무나 현타를 맞은 거예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제 사업이 승승장구를 하다가 딱 그때 코로나 시점인데, 코로나를 맞고 완전히 매출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을 버티다가 쌈짓길 가로수길 매장은 정리를 했고요. 결국에는 3년 정도 장사를 했을 때 제 수중에 돈이 들어왔던 거는 0원. 그 사이에 제 자산은 16억의 차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딱 깨달은 게, 와, 노동소득, 근로소득도 있지만 자산소득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든 생각이, 이제 바로 건물 투자를 하자. 예, 강남 건물로 가자. 그리고 사업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 하면서 제 삶에 좀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어떤 건물을 사야 내가 레버리지를 잘 쓸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잘 팔 수 있고, 이런 공부가 너무나 필수예요. 장사를 하시는 분, 월세를 내는 분들이 머릿속에 건물주란 단어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30억, 40억, 50억. 근데 10억 이하도 많고요. 20억 이하도 많아요. 결국에는 2, 3억, 4, 5억으로도 건물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3억 있으니까 건물 살래, 이건 아니겠죠. 건물에 관련된 공부를 필히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그냥 장사예요. 그러니까 장사로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바로 이게 소비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두 번째는 이제 현금 흐름이에요. 돈을 계속해서 모으는데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저도 300, 500, 1000 계속 이렇게 늘려서 저축을 했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표가 전 자산이니까. 지금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 이 정도면 뭐 매출도 잘 나오고 괜찮아 하지 마시고요. 예, 현금 흐름을 계속 올리세요. 매출을 계속 올리란 얘기고, 그걸 계속 모으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보유 자금. 내가 현금 흐름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버는 능력이에요. 근데 보유 자금은 모으는 능력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표 자체가 자산하고 건물주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은 열심히 번 돈을 악착같이 모으게 됩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초저축이고요. 초전략이에요. 자, 마이너스 2억에서 마포에 30평짜리 집을 사고 18억 2천짜리 마포 건물을 매입하는 데까지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렸어요. 일반인들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했던 건 뭐냐면요. 동시에 이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했고요. 옛날에 부동산 지식이 있었지만 건물 지식을 쌓았고요. 그리고 매출을 계속해서 사업,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갖고 매출을 계속 올렸고요. 계속해서 아끼면서 돈을 계속 모았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이 2억을 갚았지만 또 한 3억을 모은 거잖아요. 이거를 압축적으로 하니까 레버리지를 제가 활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내가 뭐 지금 1억도 없어. 나 지금 뭐 500밖에 저축을 못해. 뭐 100만 원밖에 저축을 못해. 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당장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 6년 걸렸잖아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평생 일할 거야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평생 일할 고리를 끊을 거야 라고 하고 자산소득으로 갈 거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지식과 공부, 현금 흐름, 보유 자금,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고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는 월세만 알아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건물의 가치? 네네. 약간 정해진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뭐 하나 만든 공식인데요. 내가 내는 월세 곱하기 300 하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건물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월세를 300만 원 내죠? 그럼 곱하기 300 하면 9억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9억에 대한 이자예요. 월세를 내봤지 이걸 이자 개념으로는 생각 안 해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리가 한 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0년 정도 금리의 평균이 또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9억을 4% 금리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면 월 이자가 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건물의 가치를 책정해 볼 수 있어요. 이 보시는 분들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월세 내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500 내는데요. 그럼 15억에 대한 건물을 살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는 분이고요. 1000만 원인데요. 그럼 30억에 대한 건물을 살 수 있고 이자를 낼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 투자 자체가 대출을 7, 80% 정도 해줘요. 예. 주택은 한 50%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규제도 되게 많거든요. 갑자기 내가 샀는데 무슨 규제가 딱 나와서 팔지도 못하고 다주택 뭐 규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예측하지 못하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게 규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7, 80%까지 해주기 때문에 2, 30%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돈은 적게 들어가지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되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금리랑도 연동이 되고요. 2, 3년 동안은 금리가 엄청 높았다가 이제 변곡점을 찍고 한 3차례 떨어지고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월세보다 이자가 떨어지면 투자를 다시 하게 되고 지금은 사실 선진입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사를 해서 월세를 내는 분들은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금리가 조금 그래도 높은 상태에서 금매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투자 적기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냈는데요. 옆집 사장님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 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은 제가 마이너스 2억에서 건물을 4채까지 매입했던 이런 과정들을 아주 세세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내가 어느 지점에 있다. 난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구나 하는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A부터 Z까지 단계별로 매뉴얼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건물을 매입한 7명의 사장님의 이야기를 넣었기 때문에 편하게 읽어보시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